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오는 28일 최혜병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여야의 설득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할 것이라 밝혔고 더불어민주당은 찬성표를 던져달라고 여당 의원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최혜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으로부터 VIP 경로서를 들었다는 추가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공수처는 한 해병대 간부로부터 이 같은 증언을 확보했지만 김 사령관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 씨가 사고 직후 소속사 말단 직원에게 사고 처리를 해달라는 전화를 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씨가 오늘과 내일 공연을 강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구속 여부는 이르면 내일 결정됩니다. 이스라엘 인질 가족 모임은 지난해 10월 여군들이 하마스 무장대원에게 납치되는 당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인질 가족 모임은 하루빨리 인질을 귀환시켜야 한다며 정부에 석방 협상을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6도를 비롯해 32도까지 오르며 전국 대부분이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서해안과 수도권, 충청, 전북 등 서쪽 지역에는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뉴스는 정치권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최혜병 특검법이 오는 28일 국회에서 재표결에 붙여지면서 더불어민주당은 본격적인 준비에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편지까지 보내면서 감정에 호소하고 있는데요. 만약 이번에 부결되면 다음 국회에서 곧바로 재추진하겠다며 회유와 압박 두 가지 전략을 동시에 펼치고 있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표선우 기자입니다. 민주당 원내수석을 지내며 최혜병 특검법을 주도해온 박주민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제2표결은 무기명으로 진행된다며 국민을 위해 양심에 따라 표결에 임해달라는 간곡한 부탁을 담았습니다. 순직 해병대원과 함께 급류에 휩쓸렸다가 살아남은 생존 해병대원 어머니의 편지도 첨부했습니다. 민심을 앞세워 재의결을 앞두고 고민하는 국민의힘 의원 설득에 나선 겁니다. 22대 총선 낙선자들이 우선 대상입니다. 뭔가 당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실 가능성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분들을 좀 설득하는 작업이 좀 우선돼야. 동시에 압박도 이어갔습니다. 국민을 배신하면 정권과 함께 몰락하게 될 뿐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도 힘을 보탰습니다. 여야가 합의되지 않더라도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표결에 붙이겠다며 그것이 국회법 절차라고 공언했습니다. 민주당은 만약 부결되더라도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재발의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이번 국회에서 관철하는 게 더 쉽다는 판단인 만큼 설득을 위한 물밑 작업과 함께 여론전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다음 주 최혜병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도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부 단속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일부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특검 찬성 입장을 밝히자 지도부는 특검법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단일 대오 사수에 나섰습니다. 특히 이번 총선에서 떨어지거나 공천을 받지 못한 의원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유호정 기자입니다.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추경호 원내대표가 중진 간담회를 소집했습니다. 안철수, 김웅 의원에 이어 전임 지도부였던 유이동 의원까지 찬성표 행사를 예고하자 대책 논의에 나선 겁니다. 이 자리에서 추 원내대표는 특검법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전원이 모여서 당론으로 우리의 의사를 관철시키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다 같이 힘을 모으자. 공개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힌 새 의원에 대해선 진정한 뜻을 확인하겠다며 설득에 나설 것을 예고했습니다. 다만 이번 총선에서 낙선한 현역 58명 가운데 소신 투표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김웅 의원은 찬성 입장을 확인한 의원만 5명이라며 이탈표가 두 자릿수가 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MBN 취재진에 고민 중이다. 무기명 투표에서 당론 채택은 적절치 않다는 의사를 내비친 의원도 있었습니다. 당 지도부는 17명 이상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은 없다고 보면서도 당내 중진들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혹시 또 만일의 경우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중진 의원들이 좀 역할을 하면 좋겠다. 당론에 부합하게끔 의견을 만들어달라. 국민의힘은 오는 28일 본회의 표결까지 표 단속에 나서는 한편 대국민 여론전을 통해 특검법 부당성도 강조하겠다는 방침입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최혜병 특검법을 놓고 정치권의 움직임이 분주합니다. 이런 가운데 최혜병 사건의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공수처가 새로운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해병대의 한 고위 간부가 나도 대통령이 경로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걸로 전해졌는데요. 다른 간부의 증언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먼저 홍지호 기자입니다. 최혜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은 이른바 대통령인 VIP의 경로설입니다. 수사단장이던 박정훈 대령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VIP가 경로하면서 국방부 장관과 통화했다며 조사 보고서에 경찰 이첩을 막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사령관이 이를 부인하고 있어 두 사람은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그제 두 사람이 공수처에서 같은 날 조사를 받았지만 김 사령관의 거부로 대질 신문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대통령 경로설에 대한 질문 있었는지 뭐라고 답하셨습니까? 저희야 시정 일관된 2023년 7월 31일 17시 30분경에 들었다. 이런 가운데 공수처는 김 사령관으로부터 VIP 경로설을 들었다는 다른 해병대 관계자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다른 간부의 증언이 나온 건 처음인데 이 관계자는 박 대령이 들은 다음 날인 지난해 8월 1일 오전 회의에서 관련 언급이 있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증언으로 박 대령의 주장은 힘을 받게 됐는데 공수처의 수사가 국방부 등 윗선으로 향할지에도 관심이 모아집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한편 공수처엔 오동훈 신임처장이 임명되면서 공수처 2기가 막을 올렸습니다. 오동훈 신임 공수처장은 최혜병 순직 사건을 자신의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박은채 기자입니다. 오동훈 신임 공수처장의 첫 공식 일정은 출근길 도어 스태핑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오 처장은 최혜병 순직 관련 수사를 가장 중요한 수사 과제로 꼽았습니다. 해병대원 사건 외압 의혹 같은 경우는 지금 인력 부족한데 제일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니까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오 처장은 대통령도 성역 없이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물음엔 공수처에 여러 가지 조직이 생겨난 맥락에 부합하게 성실하게 수사를 해나갈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전임 김진욱 처장이 퇴임한 지 넉 달 만에 오동훈 호가 출범하면서 공수처도 길었던 수장 공백 사태를 해소하게 됐습니다. 다만 2기 공수처 앞에는 최혜병 사건 외에도 많은 사건들이 놓여 있어 성과를 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오 처장은 수사력 논란을 일으켰던 1기 공수처를 감안한 듯 수사 역량이 유능한 사람을 차장으로 제청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수사 역량 관점에서 훌륭한 분 모시려고 하고 있고요. 저의 부족한 부분을 잘 보충할 수 있는 분을 모시려고 합니다. 취임식에서 지위가 높은 고관 대작이라고 하더라도 법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한 오 처장. 최대 당면 과제인 최혜병 사건을 비롯해 남아있는 수사들을 어떻게 매듭짓는지에 따라 평가는 달라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박은채입니다.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가 구속 기로에 섰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김호중 씨 측은 이번 공연을 끝내고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며 공연을 강행하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예정된 공연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전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수 김호중 씨가 내일 정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여부를 가를 영장 실질 심사를 받습니다. 흔히 뺑소니라 부르는 사고 후 미조치, 도주치상과 위험운전 치상, 범인 도피 방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음주운전 혐의는 정확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 일단 제외됐습니다. 김 씨의 소속사 대표 이광득 씨와 본부장 전모 씨도 같은 날 영장 심사를 받습니다. 이 씨에겐 매니저에게 대리 자수를 지시한 혐의가, 전 씨에겐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폐기한 혐의 등이 적용됐습니다. 김 씨는 앞선 경찰 조사에서 식당에서 소주와 맥주를 섞어 한두 잔을 마시고 유흥주점에선 소주 서너 잔만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에 대해선 휴대전화를 만지다 조작 실수로 중앙선을 넘었다면서 음주와의 연관성을 부인했습니다. 김 씨가 영장 심사를 받게 되면서 공연에도 차질이 생겼습니다. 김 씨 측은 애초 오늘과 내일 저녁 8시 공연까지 출연하고 나서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영장 심사는 보통 피의자를 유치장 등에 잡아둔 상태로 이뤄지기 때문에 최소한 내일 서울 공연은 파행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김호중 씨가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나서 소속사 막내급 직원에게 본인을 대신해 사고를 처리해달라고 요구한 정황을 경찰이 포착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최근 이 해당 직원을 소환해서 조사도 벌였는데요. 이 내용은 안정무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9일 밤 11시 45분 김호중 씨는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중앙선을 넘어 정차된 택시를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그런데 MBN 취재 결과 김 씨는 자신을 대신해 사고를 처리해달라는 취지로 소속사 막내급 직원 A씨에게 직접 수차례 전화를 건 정황을 경찰이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속사 관계자 B씨 역시 사고 처리를 위해 A씨에게 수차례 통화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김 씨의 매니저는 아닌 것으로 전해지는데 이 같은 요구를 받자 겁이 난다는 이유로 끝내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가 사고 뒤에 공황이 심하게 와서 수습을 하지 못했다는 소속사의 이전 해명과는 전혀 다른 행적입니다. 경찰은 김 씨 측이 A씨를 대동한 대리 수습에 실패하자 차선책으로 김 씨의 매니저를 거짓 자수시킨 것으로 판단하고 사실관계 파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최근 A씨를 소환해 관련 정황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만약 김 씨가 사건 은폐에 처음부터 깊숙이 가담한 정황이 확인된다면 파장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안정모입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야 지도부가 오늘 오후 2시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리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 추도식에 참석합니다. 권양숙 여사 등 유가족을 비롯해 문재인 전 대통령 그리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참석합니다. 40년간 이어온 혼인 무효에 관한 판례를 변경할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오늘 나옵니다. 대법원은 전원 합의체를 열어서 이혼한 뒤 혼인 무효 소송을 청구한 사건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입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현재 기준금리는 연 3.5%로 지난해 2월부터 10차례 연속 동결됐는데 이번에도 동결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오늘이었습니다. 전라남도 장성에선 이웃집에 불을 지르는 방화로 4명이 다치는 사고가 났습니다. 자신의 집에 불법 지붕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이웃이 이걸 신고한 것으로 오해해 불을 지른 것으로 보입니다. 평소엔 사이가 좋았다는데 한순간의 오해가 참극을 불렀습니다. 정치훈 기자입니다. 한 상가주택 3층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불꽃도 살짝 보입니다. 곧바로 소방대원이 출동해 25분 만에 불을 껐습니다. 60대 이모 씨가 일화물질을 들고 와 이웃집 현관에 불을 낸 건데 폭발음에 주민들이 놀라는 소동도 벌어졌습니다. 펑 터지길래 저쪽으로 가봤더니 거기에 치솟고 있어요. 엄청 다급하게 막 창문 이쪽 쪽문으로 살려주라고 불렀다고 신고해주라고. 순식간에 일어난 불로 창문이 깨지고 검게 그을린 흔적이 보이는데 이 불로 4명이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집안에 있던 60대 부부가 치료를 받고 있고 30대 아들은 가벼운 화상을 입었습니다. 불을 지른 이 씨가 가장 심한 전신 화상을 입어 헬기로 전문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최근 이 씨 집 지붕에 물이 새 덮개 공사를 했다 군청제지로 철거한 일이 있는데 이걸 이웃집이 신고한 줄 알고 홧김에 불을 지른 것으로 보입니다. 따로 민원이 들어가서 기도 감독이 나간 게 아니고 근처 그 민원봉사과에 앉아서 보면 그 근무 올라가는 게 다 보여요. 경찰은 이 씨를 방화 치상 혐의로 입건하고 상태가 나아지는 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정춘우입니다.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 유명 연예인을 사칭한 투자 리딩방 사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수법이 알려지자 이제는 사모펀드 운영사나 상장 예정 회사를 사칭해 가짜 사이트를 만들어 투자자를 현혹하는 사기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태형 기자입니다. 송은희 씨를 사칭하고 있는 것 같아요. 라고 많은 플랫폼의 사용자들이 저에게 많이 제보를 해주고 있는데요. 유명인을 내세운 투자 리딩방 사기에 이어 최근엔 SNS에서 투자자들을 모은 뒤 실제 펀드 운용사나 상장 예정 회사 홈페이지를 사칭해 투자를 유도하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그럴싸해 보였긴 했어요. 실제로 뭐가 주식이 거래되는 것처럼 이렇게 꾸며놓기도 했고. 밸류업 프로그램의 책임 운용사라며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거나 주식이 곧 상장된다며 가짜 주주 명부를 보여주고 화면을 조작해 주식이 입고된 것처럼 속이기도 했습니다.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입금한 투자자들이 추가 입금을 거절하면 사기 일당은 그대로 잠적했습니다. 하루하루 수익을 내주다가 중간에 공모주를 한다라면서 너무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많은 수를 배정을 해놓고 못 내겠다 하니 그러면 인출도 안 된다, 뭐 이런 식인 거죠. 기관 전용 사모펀드 운용회사는 개인은 절대 투자할 수 없는 상품이거든요. 근데 SNS를 통해 사모펀드를 투자하라고 권유하는 경우에는 불법이므로. 금융당국은 스팸에 포함된 가짜 사이트 링크 접근 자체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신호 위반을 한 음주운전자가 이 음주운전이 적발되자 경찰을 피해 달아나다 붙잡혔습니다. 차량까지 버리고 건물 안으로 숨었지만 경찰보다 빨리 이 사람을 찾아낸 건 함께 추격에 나선 시민들이었습니다. 추성남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벽 시간 골목길로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쏜살같이 내달립니다. 잠시 뒤 차량에서 내린 남성과 여성, 어디론가 뛰어갑니다. 곧바로 순찰차가 도착하고 경찰관 2명이 뒤를 쫓기 시작합니다. 음주 상태에서 신호 위반을 했다가 경찰에 적발됐는데 정지 명령에 불응하고 도주한 겁니다. 도심 한복판에서 벌어진 추격전에 길을 가던 시민들도 가세합니다. 도주한 2사람을 추격해 건물 안까지 들어온 시민들. 엘리베이터에 내려 비상문을 열어보더니 계단을 따라 다시 쫓기 시작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계단 아래로 도주 중인 음주운전자가 보입니다. 바로 잡아야겠다 생각하고 뛰어갔어요. 그 시간에 새벽이었는데 10층에 엘리베이터가 올라와 있길래 이상해서 한번 올라가 봤는데. 쫓고 쫓기는 추격전은 음주운전자가 건물 6층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붙잡히면서 15분 만에 막을 내렸습니다. 시민분들의 도움이 정말 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도주 반경도 넓은 상태였고 도주 인원도 2명이라 검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은 했었거든요. 경찰은 범인 검거에 결정적 도움을 준 20대 남성 2명에게 감사장과 신고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MBN 뉴스 추성남입니다. 5만 원짜리 지폐를 프린터로 6,000장 넘게 찍은 역대 최대 규모의 위조 지폐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황당하게도 가정용 컬러 프린터로 3억 2천만 원치 가짜 돈을 만들었는데요. 마약 구매를 시도하고 미성년자에게 이 위조 지폐를 팔려고 했습니다. 보도에 이서영 기자입니다. 바닥에 5만 원권 지폐로 보이는 종이가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옆에는 아직 지폐 크기로 자르기 전인 프린트본이 겹겹이 놓여 있습니다. 빛에 비춰보니 진짜 지폐는 여백 부분에도 신사임당이 보이지만 위조본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홀로그램도 없습니다. 경찰이 위조 지폐를 제조해 유통한 A씨와 함께 제조에 가담하거나 구매한 일당 18명을 검거했습니다. 총 3억 2천만 원어치 5만 원권 6,000장을 찍어냈는데 마약을 사거나 불법 거래에 사용하려다 덜미가 잡혔습니다. 일당은 SNS에 광고를 올려 100만 원어치 위조 지폐 묶음을 6만 원에 팔았고 도박빚 수천만 원이 있는 미성년자 B씨가 구매했습니다. B씨는 모텔에서 3장을 썼다가 업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SNS상에 이 위패를 판매한다는 홍보를 했어요. 위패 금액의 6%를
현금으로 주기로 했습니다. 일당은 진짜 지폐와 비슷한 종이로 만들려고는 했지만 가정용 컬러 프린터로 인쇄했기 때문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판별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경찰은 일당 18명 가운데 5명을 구속하고 유통된 위조 지폐가 더 있는지 수사 중입니다. MBN 뉴스 이서영입니다. 인터넷에선 어떤 소식들이 화제일까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국민 MC 유재석 씨가 15년의 전세살이를 끝내고 집을 마련해 화제입니다. 어제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따르면 유재석 씨는 작년 9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아파트를 86억 원대에 매입했습니다. 이 건물은 세계적인 건축가 장미셸 빌모트가 건축과 조경 디자인 등을 맡았고 사생활을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으로 알려졌는데요. 금융기관 대출을 이용했을 경우 표기되는 근저당권 설정 내역이 보이지 않는 점으로 미뤄 전액 현금으로 집을 산 걸로 추정됩니다. 현재는 이 펜트하우스의 입주까지 마친 걸로 알려졌는데요. 유재석 씨는 지난해 198억 규모의 토지와 다세대 주택 건물을 현금으로 매입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삭발머리의 스님 콘셉트로 활동하는 유진 스님, 개그맨 윤성호 씨의 DJ 공연이 말레이시아에 이어 싱가포르에서도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싱가포르 당국은 어제 SNS를 통해 승려가 아닌 사람이 승복을 입고 공연을 하는 건 싱가포르 불교계에 모욕적인 걸로 공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성호 씨는 스님 같은 모습으로 EDM 공연을 펼쳐 국내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이걸 발판으로 해외로 활동 영역을 넓히고 있지만 이달 초 말레이시아 공연 영상이 SNS에 퍼지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추가 공연이 취소되기도 했습니다. 미국 5성급 호텔 매장에서 강도들이 명품 가방들을 순식간에 털어간 사건이 알려졌습니다. 현지 시각 22일 외신이 공개한 CCTV 영상인데요. 지난 3월 플로리다 마이애미 사우스비치에 있는 한 호텔. 새벽에 복면을 쓴 2명이 대형 쓰레기통을 들고 들어와 진열된 가방들을 순식간에 쓸어 담는 모습인데요. 제품을 모두 담는 데 걸린 시간은 채 1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 대단한 수법으로 훔쳐간 가방들은 무려 180만 달러, 24억 원어치나 됐다는데요. 현재 경찰은 1명을 체포하고 나머지 1명과 도난품을 추적하고 있다고 하네요.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새로운 22대 국회가 문을 열기에 앞서 원내 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박 2일 워크숍을 가졌습니다. 민주당 당선인들은 일하는 국회 만들기와 함께 당원권 강화에 대한 의지를 다졌는데요. 최근 떨어지고 있는 당 지지율과 조국 혁신당으로 떠나겠다는 당원들을 붙잡으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유성호 기자입니다. 22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당선인들이 흰색 상의를 맞춰 입고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국민이 이번 총선에서 171석을 몰아준 만큼 엄중한 상황에서 각자 해야 할 일을 찾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우리 각각 당선자 한 분 한 분이 쓰는 1시간의 가치가 5,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 그런 생각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을 비롯한 56개 법안 우선 추진을 내걸은 민주당은 법사위와 운영위 확보를 필수 과제로 정하고 다음 달 7일까지 원고성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당선인들은 민주당이 나아가야 할 길로 일하는 국회 만들기, 국민이 부여한 권한과 힘 제대로 활용하기, 당원 민주주의 강화 등의 뜻을 모았습니다. 당원권 강화를 중점사항으로 둔 점은 최근 국회의장 경선에 따른 지지율 하락과 동요하는 당원 민심을 잡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당선인들은 오늘 워크숍을 마치는 대로 경남 봉하마을을 찾아 고 노무현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유수호입니다. 한편 문재인 전 대통령의 회고록을 놓고 정치권에선 공방이 한창인데요. 이 방어에 나서던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미묘한 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친문계를 중심으로 근거 없는 흑색 선전이라며 불을 끄고 있지만 일각에서 역공에 빌미를 주었다는 아쉬운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장명훈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을 고리로 한 역공을 이어갔습니다.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을 위해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로막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야말로
국정조사와 특검 대상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을 돕고 있다는 식의 발언도 나왔습니다. 총선 압승으로 잠잠해진 듯한 민주당 내부에 친문, 친명 간 틈을 벌리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따라붙었습니다. 실제 민주당 내부에선 어수선한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범야권이 정부 여당을 상대로 총공세에 돌입했지만 문 전 대통령의 회고록이 긁어 부스럼이 됐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수도권 한 친명계 의원은 여당의 정쟁용 트집 잡기에 불과하지만 공격의 빌미가 된 건 맞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의원은 친명과 친문 구도를 가룰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친문계 의원들은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대응할 가치가 없는 마타도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의심하고 있는 것처럼 물타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번 총선에서 PK 지역 패배의 책임이 문 전 대통령에게 있다는 기류까지 겹쳐 당내 진통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 SNS를 통해 현안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여권에서는 사실상 당대표 출마 행보를 본격화한 것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유력 후보들도 눈치를 보는 상황인데요. 김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차기 당대표를 선출할 전당대회 절차와 관련해 논의 과정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황우여 비대위는 현행 당원 100% 룰 수정을 두고 의견 청취에 나섰지만 고심이 깊은 상황입니다. 의견을 수렴해서 그 절차에 따라서 국가로 말하면 헌법 개정 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그 절차에 따라서 저희가 공정하게 여론조사 비율을 일부 반영했다가 자칫 친윤계의 반발을 살 수도 있어 선뜻 나서지 못하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특히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전당대회 등판 여부가 불확실한 것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한 전 위원장이 등판한다면 여론 당원 비율이 어떻든 유력하게 당선되지 않겠냐고 전망했습니다. 한 전 위원장이 변수로 떠오르면서 다른 유력 당권 주자들도 선뜻 의견을 내지 않는 만큼 논의의 속도가 붙기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한 여권 중진은 당대표에 도전하고 싶은 사람이야 내심 많을 것이라면서도 한 전 위원장이 나설까 봐 먼저 의사표시를 하기 어렵지 않겠냐고 귀띔했습니다. 주요 당권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들 간의 교통정리와 출마 여부는 이르면 다음 달 초부터나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당대표 출마 여부를 두고 당 안팎이 시끄럽습니다. 대통령이 탈당한다는 때 아닌 풍문이 떠돌아 당내 분란이 생기는가 하면 이런 상황에서 홍준표 대구시장은 한동훈 전 위원장이 대표가 되면 거취를 결정하겠다며 탈당을 시사했다가 아니라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최돈희 기자입니다.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당대표 출마를 두고 때 아닌 탈당설까지 제기됐습니다. 한 전 위원장이 당대표가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탈당할 거라는 겁니다. 일파만파 퍼진 탈당설에 대해 친윤계 의원들은 해당 풍문을 일축하며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습니다. 친윤 핵심인 이철규 의원은 당원들이 뽑은 당대표가 나온다고 대통령이 탈당해야 하냐며 가당치도 않다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선 여소야대 전국 속에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관측과 함께 한 전 위원장의 비윤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한 의도적인 전략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 전 위원장 거취를 둘러싼 내용도 격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옥으로 몰아넣은 애한테 굽실거리기보다는 새살림 차리는 게 그나마 희망이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SNS를 통해 탈당까지 시사하며 거친 표현으로 연일 한 전 위원장을 저격하는 데 대해 당내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자기가 열심히 해서 잘하고 후배들은 또 공개할 것은 공개하면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스토킹 하듯이 계속 후배 고춧가루나 뿌리는 신세로 전락했는가 하는 그런 인상을 주기 때문에 홍 시장의 격한 비판이 오히려 한 전 위원장의 존재감을 키우고 당내 분란만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오겠습니다. MBN 뉴스 최동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국가 통계를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문재인 정권의 주요 참모들이 첫 재판을 받았습니다. 참모들 대신 재판에 참석한 변호인들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김영현 기자입니다. 법원 엘리베이터에서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검찰 호송승합차에서 내린 이문기 전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청장도 법원 건물로 들어갑니다. 이들을 포함한 김수현,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 고위 관계자 11명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당시 주택가격과 고용 소득 분야 국가 통계를 정부 정책에 유리하게 조작한 혐의입니다. 책임자들이 권한을 남용하여 정책 실패를 감추고 국민의 여론을 왜곡하기 위해 국가 통계의 정확성과 중립성을 정면으로 침해하고 공판 준비기일인 만큼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들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김수현, 김상조 전 실장 변호인 측은 사건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하면서 검토 후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진술했습니다. 나머지 피고인들의 변호인 역시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시간을 달라는 피고인 측 요청을 받아들여 오는 8월 14일 두 번째 재판을 열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받고 있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아내 김혜경 씨의 재판도 진행 중인데요. 이번엔 법인카드를 직접 사용한 배모 씨가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배모 씨, 검찰의 추궁에 오락가락 말을 바꿨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윤기란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변호인과 차에서 내린 김혜경 씨가 지지자들의 환호를 받으며 법원으로 들어갑니다. 재판하듯이 심장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잘 될 겁니다. 이번 재판에선 이미 유죄가 확정된 전 경기도 5급 별정직 공무원인 배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검찰은 배 씨가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의 핵심 인물이자 김혜경 씨의 사적 수행비서 역할을 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배 씨는 법인카드로 김혜경 씨의 음식값을 계산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음식을 시키면 김혜경 씨로부터 현금을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김 씨에게 받은 현금을 몰래 챙겼다는 건데 돈을 준 김 씨는 법인카드를 썼다는 걸 몰랐다는 겁니다. 하지만 검찰이 과거 수사 기록을 언급하며 김 씨에게 돈을 받지 않았다고 하지 않았냐고 추궁하자 배 씨는 맞다며 말을 번복했습니다. 검찰은 수차례 배 씨에게 누구의 지시를 받고 법인카드를 썼느냐고 물었지만 배 씨는 어떤 지시도 없었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경기도 의정부에 있는 호원초등학교에서 근무하다 숨진 이영승 교사의 사망 사건. 이 경찰 조사가 드디어 마무리됐습니다. 학부모들의 협박이나 강요가 있었냐? 이 수사를 시작한 지 8개월 만인데요. 경찰은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장덕진 기자입니다. 경기도 의정부 호원초등학교에 근무하던 이영승 교사는 2021년 12월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학부모들이 이 교사를 괴롭혔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뒤늦게 경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부모 3명에 대해서는 업무방해 혐의를 수사해달라 하고 의정부 경찰서에 공식 의뢰하였습니다. 한 학부모는 수업 중 다친 자녀의 손치료비 명목으로 이 교사로부터 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다른 학부모 2명은 자녀의 출석 문제와 다른 학생과의 갈등을 문제 삼으며 교사에게 집요하게 연락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8개월간 수사 끝에 학부모의 협박, 강요 같은 범죄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진술에서도 뭐 딱히 나오는 건 없었고 객관적인 증거 포렌식 휴대폰 6대 정도 했는데 그런 흐름이 안 나와요. 숨진 이영승 교사를 보호하지 않았다는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당한 전현직 교장도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혐의 없음 결론에 대해 교사단체는 반발했습니다. 많은 현장 교사들도 이 사건에 대해서 다시 수사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요구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교사의 유족 측 법률 대리인은 대응 방안을 내부 논의 중이라고만 밝혔습니다. MBN 뉴스 장덕진입니다.
일명 개통령으로 불리면서 많은 애견인들에게 사랑을 받아온 반려견 훈련사 강영욱 씨가 회사 직원들을 상대로 갑질을 해왔다는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습니다. 구직 사이트나 온라인 커뮤니티에 폭로성 글이 나온 건데요. 강영욱 씨는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영욱 훈련사의 회사 보듬컴퍼니에 다녔던 직원이 한 구직 사이트에 올린 후기입니다. 나르시스트가 운영하는 회사, 평생 노예처럼 부려지다 버림받을 각오가 되어 있다면과 같은 문구와 함께 5점 만점에 1.7점에 불과한 회사 평점을 매겼습니다. 강 씨 회사를 그만두고 난 뒤 공황장애와 우울증으로 병원에 다니고 지속적인 가스라이팅과 인격 모독을 당했다는 글도 보입니다. 강 씨 회사가 지난 1월 16일 내부 사정으로 반려견 교육 서비스를 마치겠다는 공지를 올리자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강 씨의 회사가 폐업하는 게 아니냐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누리꾼들은 강 씨에 관한 정보를 찾는 과정에서 전 직원들이 올린 후기를 발견했고 전 직원으로 밝힌 누리꾼들이 강 씨의 갑질 의혹을 폭로하자 갑질 논란이 일파만파 커졌습니다. 논란이 불거지자 강 씨와 연관된 방송과 공식 행사도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강 씨가 출연하던 지상파 예능은 급작스레 결방되었고 강 씨의 회사가 주관하던 반려견 트래킹 행사에서도 강 씨가 빠지게 됐습니다. 강 씨는 어제 SNS나 유튜브 계정으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됐지만 오늘 아침까지도 입장 표명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최근 몇 달 새 미국의 인플레이션 둔화세가 진전을 보이지 않는다면서 최근 물가 하락 지표가 목표치인 2%에 도달하는 데 확신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만큼 올해 금리 인하 시기는 예상했던 것보다 늦어질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종락 특파원입니다. 미 연방준비제도가 지난 1일 기준금리를 5.50%로 동결할 당시 의사록을 공개했습니다. 연준 위원들은 최근 지표는 인플레이션 목표 2%로 지속적으로 향하고 있다는 확신을 주지 못했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일부 위원은 공급망 병목 현상으로 해상 운임이 상승해 물가를 오히려 올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로 인해 연준이 올해 금리 인하 시기를 늦출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If we reach that conclusion and we don't see evidence supporting that conclusion, that's what it would take, I think, for us to take that step. 연준은 지난해 7월부터 금리를 동결해 왔는데 물가가 내려가지 않으면 금리를 더 오래 유지해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의사록 공개 이후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낙폭을 키웠고 국채 수익률은 상승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51%,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18% 하락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시장에서는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줄어들었고 올해 한 차례 이상 금리를 내릴 것이라는 확신도 잦아드는 모습입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종락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협상이 사실상 중단된 가운데 이스라엘 인질의 가족들이 인질 석방을 촉구하며 당시 납치될 때의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 정부는 가자지구 최남단 라파에 주력 보병 여단을 재투입하며 공세를 본격화할 준비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최희지 기자입니다. 얼굴에 피가 묻어있는 여성이 힘겨운 듯 벽에 얼굴을 기대고 있고 총을 찬 남성이 여성의 손을 결박합니다. 결박된 여성들이 뒤돌아 무언가를 요구해보지만 남성들은 이를 저지하며 위협합니다. 지난해 10월 7일 이스라엘 여군 병사들이 하마스 무장대원에게 납치되는 장면이 담긴 영상입니다. 공개된 영상에는 얼굴이 피범벅이 된 채 결박된 여군 병사들의 모습과 희롱하는 하마스 무장대원들의 음성이 담겨 있습니다. 영상을 공개한 인질 가족들은 인질들의 상황을 우려하며 즉시 인질 석방 협상 테이블로 돌아갈 것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정부는 라파 지역 보병 여단 투입을 늘리며 본격 공세 준비에 나섰고 국제사회의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에 강한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ואת הטבח של 7 באוקטובר ולזה לא נסכים. פרס לטרור לא יביא שלום
והוא גם לא יעצור אותנו מלנצח את החמאס.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이달 초 이집트 카이로에서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비행기를 탈 때 강아지 같은 반려동물은 케이지에 들어가 화물칸에 실려 이동해야 하죠. 이젠 화물칸에 태우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요. 강아지 항공편이 만들어졌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미국의 바크에어, 우리말로 하면 멍멍에어라고 할 수 있는 항공사가 강아지 서비스를 런칭했습니다. 고도가 높아지면 강아지들이 불안을 느껴 하는지 몇 번이나 시험 비행을 했고요. 국토부 시험도 통과했다는데요. 강아지들은 기내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도 있고 전용 좌석은 물론 침대와 전용 간식, 장난감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비용은 일반 비행기와 비슷하게 맞췄다는데요. 다만 소형 비행기라 한 번에 10팀만 수용 가능한 미국 국내용이라고 하네요. 50년 만에 발견된 기타 하나가 있는데요. 원래 주인은 비틀즈의 멤버 존 레논이었다고요. 경매에 나왔다는 이 기타를 만나러 함께 가보시죠. 비틀즈 멤버 존 레논이 사용했던 기타가 경매에 나오게 됐습니다. 1965년 앨범 헬프를 녹음한 뒤 사라졌는데 영국의 한 주택 다락방에서 발견됐습니다. 얼핏 평범해 보이는 어쿠스틱 기타를 50년 만에 발견한 다락방 주택의 주인은 경매에 이 물건을 내놨는데요. That's very, very exciting. With the case which the owners had thrown out because it's in such bad repair, it's a Maton case, but that case kept this guitar safe for over 50 years. We estimate the guitar 600 to 800,000. That's conservative. 지난 2015년에는 존 레논의 도난당한 기타가 경매에서 약 33억 원에 팔린 적도 있다고 하니 이번에도 가격이 상당할 것 같네요. 지구가 뜨거워져도 너무 뜨거워졌습니다. 기상이후 때문인데요. 멕시코에서는 원숭이들이 열사병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아주 어린 원숭이가 맥을 못 추고 길바닥 곳곳에 떨어져 있는데요. 심지어 어른 원숭이들은 목숨을 잃어 사람들이 이를 수거하는 모습이 언론에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최근 멕시코에서는 곳곳이 최고 기온 40도에서 45도를 넘는 기록적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원숭이들이 열사병으로 사망하거나 쓰러진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사회는 원숭이들을 주워다가 시원한 곳에서 영양 보충을 시킨 뒤 다시 서식지 근처에 데려다 놓고 있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국제 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오르며 생산자 물가가 5개월 연속 상승했습니다. 지난달 생산자 물가 지수는 전달보다 0.3% 올랐는데 농수산품은 3% 하락했지만 공산품이 0.7%, 서비스 가격은 0.2% 상승했습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컴퓨터와 전자기기 등 공산품 물가와 1차 금속 제품 가격이 올랐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1분기 건설 수주액이 1년 전보다 28% 줄면서 건설업계 불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1분기 국내 건설 수주액은 지난해보다 28% 감소했는데 특히 민간 부분이 36.2%나 줄었습니다. 또 폐업한 기업도 지난해보다 25%나 늘면서 장기 불황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4분기 임금 근로자 일자리 증가폭이 3년 6개월 만에 가장 적었습니다. 늘어난 일자리는 50대 이상 고령층에 집중됐고 20대 일자리는 역대 가장 많이 줄었는데요. 통계청은 다른 세대에 비해 20대 인구가 줄면서 일자리도 감소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경제였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암이 발병하는 가능성도 커지는 만큼 모든 암을 조심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특히 혈액암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전체 암 환자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낮지만 고령 환자의 비중이 높아서 고령화와 함께 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어떤 암인지 김민수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다발골수종이라는 혈액암을 진단받은 74살 김창수 씨는 5년 가까이 투병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허리 쪽에 통증이 심해 대형 병원에서 진료를 받다가 혈액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확인한 결과 다발골수종이 맞다. 그렇게 하고 난 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1차 항암에 들어갔어요. 11개월 동안 항암 치료를 했는데 굉장히 독했어요. 지금 또 그 후유증이 굉장히 심합니다. 다발골수종은 고령 환자 비중이 높고 증가세도 가팔라 노년의 혈액암으로 불립니다. 다발골수종과 악성 림프종, 백혈병이 3대 혈액암으로 꼽히는데 세분하면 100가지도 넘습니다. 암 환자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 이하지만 고령화 추세와 함께 전체 혈액암 환자 수 역시 증가 추세입니다. 혈액암 환자 수는 꾸준히 증가해 5년 사이 19.7%, 진료비는 18.5% 증가했습니다. 혈액암에 걸리면 통증과 피로감, 그리고 자고 난 뒤에 식은땀을 흠뻑 흘리는 증상을 동반합니다. 이런 증상이 오래 지속되면 병원 진료를 받아봐야 합니다. 혈액암은 조기라도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로 치료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전신 치료, 항암 치료나 이런 치료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조기 발견이 어려운 데다 종양으로 자리 잡은 고형암에 비해 수술적인 치료도 어려워 주요 암 가운데 사망률 10위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환자의 면역 세포를 이용한 CAR-T 세포 치료가 효과를 보는 등 새로운 치료법 개발이 활발해 전망은 밝은 편입니다. 전문가들은 혈액암은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너무 겁먹지 말고 정확히 진단을 받은 뒤 처방에 따라 꾸준히 치료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오늘도 맑은 하늘 아래 낮 기온이 크게 올라 덥겠습니다. 특히 지도에 붉은색으로 표시된 동해안과 영남 지역은 30도를 웃돌겠습니다. 강릉과 대구 32도, 밀양은 33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높겠고요. 서울은 26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낮 동안 자외선도 강하겠습니다. 전국의 자외선 지수 매우 높은 수준까지 오르겠고요. 오존 농도도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 장시간 야외 활동은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오늘 아침도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게 낀 곳이 많고요. 오전까지 대전과 세종, 충북 지역은 공기도 탁해 시야 확보가 더욱 어렵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기온이 오르면서 안개는 점차 사라지겠고요. 오늘 별다른 비 예보 없이 전국 하늘 맑게 드러나겠습니다. 지역별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 16.2도, 강릉 24.1도, 부산은 20.2도로 동해안과 남부지방은 어제 아침보다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대부분 지역이 25도를 웃돌겠습니다. 내일은 오후 한때 영서와 영남 내륙에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일요일 오후부터 월요일 오전 사이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목요일 아침 굿모닝 MBN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